1번부터 봅시다. 얘는 활용 문제고 보면 가용 대역폭을 B라고 했을 때 시도 전력을 S, 작업 전력을 N, 그리고 채널 용량 C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S는 1.2W로 고정을 하고 우리는 뭘 바꾸냐면 노이즈, 잡음 전력을 바꾸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0.4W로 노이즈를 주고 두 번째는 A와트로 노이즈를 줬을 때 C1과 C2의 비율이 3이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비율에 대한 수식을 작성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로그 1 더 1.2를 0.4로 나눈 값이니까 이 값은 1 더하기 3이어서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이 값은 전체가 2B가 되겠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C1의 값이에요. 두 번째 B 로그 2 1 더하기 S는 그대로 노이즈 N만 바뀌었을 때 얘가 몇 배가 되느냐면 3배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은 6B가 나오겠지. 자 그럼 그 말은 1 더하기 A분의 1.2라는 요 안에 있는 녀석이 결국 2의 6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A 값을 뭐 적절하게 구해주면 2의 6승 마이너스 1분의 1.2가 우리가 잡고 있는 A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상수 A의 값은 이 녀석을 잘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의 6승 마이너스 1은 63이 되고 1.2라는 녀석은 12를 10으로 나눈 녀석이니까 각각을 뭐 약분을 열심히 해주면 이 녀석은 3으로 나누면 4고 이 녀석은 3으로 나누면 21일 거고 이렇게 약분까지 해주면 105분의 2가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항상 활용 문제들은 결국 두 가지의 값을 비교 혹은 대조를 할 테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대입을 한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과 지수로 법칙을 잘 활용을 해서 값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두 자연수 A, B가 1이 아니면서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자, 그럼 1이 아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1보다는 클 테고 그랬을 때 A와 A제곱 사이에 B가 있다 라고. 그런가 나조건이 조금 특이한데 로그 A의 B의 값이 유리수다라고 하지. 자 그럼 이 값이 유리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법칙 혹은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밑변환 공식으로 변환을 했을 때 로그 A 분의 로그 B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로그 A랑 로그 B를 씌울 때 이 부등식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이 부등식의 전체 변에다가 그냥 증가하는 로그 함수 상응 로그를 대표적으로 씌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0 로그 A 로그 B 2 로그 A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0보다는 큰 값이니까 세 값 모두 양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로그 A 분의 로그 B의 값은 양변을 로그 A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요 값은 1과 2 사이에 속해 있는 어떤 유리수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로그 A가 2분의 3보다 작다.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두 번째 A가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 여기다가 지수인 10을 얹어주면 A는 10 루트 1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10 루트 10보다 작은데 요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A가 정확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지. 양변을 제곱하면 10 루트 10의 제곱은 1000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제곱을 해서 1000보다 작은 최대의 자연수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31 곱하기 31을 곱하면 961 93 더 930 더하기 31이니까 그러다 32 곱하기 32 요 친구를 하면 얘는 2의 5승 곱하기 2의 5승이니까 2의 10승이어서 1024 되지. 아 그러면 31과 32 사이에 저 루트 1000이 담겨 있으니까 결국 A가 자연수라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A는 31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로그 A분의 로그 B가 결국 1과 2 사이에 있는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1과 1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B가 A, B가 A 제곱인 상황은 불가능하고 B가 뭐 A의 5분의 6승 이런 애매한 값만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녀석도 자연수고 이 녀석도 자연수야. 자 그러면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 유리수 지수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예를 들어서 A가 6이야. 그러면 B가 자연수면서 이 녀석이 유리수 지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왜냐면 유리수 지수가 그대로 올라가서 저 지수가 자연수 혹은 정수로 바뀌지 않으면 B는 절대로 자연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에 유리수 지수를 씌웠을 때 또 자연수가 나온다라는 건 그 유리수 지수가 결국 약분돼서 사라진다는 뜻이겠지. 예를 들면 이런 상황. 내가 2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이라는 유리수 지수를 씌우면 이 녀석끼리 약분이 돼서 2의 상승이 되지. 그러면 이 경우는 유리수 지수이면서 B가 자연수인 상황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여서 물론 제곱일지 세제곱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요 지수랑 B의 유리수 지수가 겹쳐져서 상쇄가 되고 결국 다시 자연수 지수가 남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말한다고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수가 그냥 모든 1부터 31까지의 자연수가 아니라 거듭 제곱수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를 쭉 나열해보면 2의 1승은 안 되고 2의 제곱, 3의 제곱, 2의 3승,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수들은 약분을 해서 자연수가 튀어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랬을 때 4 곱하기 9가 36이니까 A가 31보다 작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 녀석은 안 될 거고 2의 4승은 16이니까 가능하겠지. 그러면 3의 3승도 27이니까 가능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숫자들을 쭉 나열해 볼 수 있게. 자, 그러면 이렇게 지수들이 나열됐을 때 b의 값으로 가능한 숫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b는 a의 유리수 지수 승이면서 a의 제곱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각각 a의 제곱들을 써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사이에서 b가 a의 유리수 지수가 될 수 있는 건 2의 3승, 이게 가능하고 a 여기서 2분의 3의 지수를 씌워주면 되겠지. 이 경우는 3의 3승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3의 지수를 씌워주면 되겠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2의 3승과 2의 6승 사이에서 유리수 지수가 될 수 있는 건 꽤 많아. 2의 4승, 2의 5승 이 두 개가 될 수 있겠지. 각각 3분의 4승, 3분의 5승을 씌우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에는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이 b가 될 수 있는 값이고 3의 3승과 3의 6승 사이에서 3의 4승, 3의 5승이 각각 유리수 지수로서 b가 될 수 있게.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써져 있으니까 제일 큼직한 녀석들을 골라주면 되겠지. 그러면 뭐 얘를 다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딱 봤을 때 제일 클 만한 녀석은 요 녀석 아니면 요 녀석이겠지. 그러면 3의 3승은 27, 3의 5승은 뭐냐면 243이야. 2의 4승은 16이고 2의 7승은 128. 그러면 누가 더 크냐면 이 녀석이 A, 이 녀석이 B일 때가 가장 큰 값이 되겠지. 그래서 27 더하기 243을 하면 270이 가장 큰 값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항상 그래서 유리수 지수 혹은 정수 지수에 대한 조건들이 나오면 그 지수 혹은 로그 값이 약분이 돼서 정수 혹은 자연수가 나온다. 자, 3번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a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는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클 때로 각각 정의됩니다. 그랬을 때 뭐 함수 fx가 뭐라고 써있냐면 절대값 f가 y는 k와 풀어는 두 점에서 나온다. 그러면 절대값 fx는 k를 만족하는 실수 k 얘인 실근 x의 개수가 2일 때 얘를 만족하는 양수 k의 개수는 하나다 라고 하지. 그랬을 때 뭐 a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함수를 그냥 다이렉트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변형이 된 함수를 우리가 그려봐야 돼. 자, 그랬을 때 이 fx라는 함수를 내가 a라는 기준점에 대해서 그려볼 건데 일단 첫 번째 a보다 오른쪽에서 내가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a보다 오른쪽은 지수 함수가 점점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랬을 때 이 값은 점차 0에 갈 거야. 그러면 점근선은 2의 a승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2의 a승 마이너스 2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잡아봤을 때 얘는 어떤 점 A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어. 괜찮지? 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왼쪽으로 갈수록 지수함수가 감소하지. 그리고 감소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돼?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2로 수렴해. 그러면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2는 사실 어딘지 정확히 몰라. 그래서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얘는 뭐가 더 클지 모르니까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그려볼 텐데 이랬을 때 이 함수가 맞물리는 지점에서의 함수 값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내가 이쪽에다가도 x의 a를 집어넣어 이 녀석에다가도 x의 a를 집어넣으면 a에서의 함수 값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서는 확실히 맞물려 있다는 거야. 함수가 막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이 점에서 맞물려 있는 건 맞는데 저 a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여기까지가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그래프를 그리기로 성공을 했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절대값 fx가 k가 되는 실수 x 값이 두 개.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요거를 한번 잠깐 생각해볼게요. 저 위에 K 넣어주면 요점 위에 네. K.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 fx가 k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저 그래프에는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k, 즉 위에 k가 있으면 아래에도 k가 마이너스 k로 하나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내가 y는 k를 이렇게 줬어. 그럼 얘는 실근이 없지. 네. 그런데 fx가 절대값이 k와 실근을 갖는다는 건 y는 k와의 실근뿐만 아니라 y는 마이너스 k와의 실근도 생각을 해놔야 한다. 그럼 저 두 개 다 나눠주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 두 선을 다 합쳐서 실근이 총 2개, 교점이 2개 나와요. 그럼 이 상황은 만족하는 상황이지. 그치? 2개 만나니까 위쪽에서 안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탁 풀면 참 좋은데 문제는 얘를 만족하는 실수, 양수 k의 개수가 딱 한 개. 저 그림에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는 되지. 왜냐면 fx가 k랑 만나는데 점이 없고 마이너스 k랑 만나는 점은 2개 있으니까.
근데 절대값 그래프면 그치. 절대값이 우리가 절대값을 다루는 방식에는 총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래프를 꺾는 거.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K를 그어주면 이것도 맞는 풀이가 돼요. 두 번째, 나는 이렇게 그래프를 꺾기가 싫어. 왜냐면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X축이 어디 있을 것 같아? 여기? 모르지. 그러면 이럴 때는 K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방법을 써. 그래프를 안 꺾고 직선을 두 개 그리는 거야. 이게 이 방식이야. 그래프를 어디서 꺾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K랑 마이너스 K를 둘 다 그리는 거지. 이렇게 해도 똑같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두 개 나왔다는 건 실근이 두 개가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얘까지는 오케이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야. 근데 얘를 만족하는 실수 K가 딱 하나야.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가정을 해볼 때 사실 K를 아주 살짝만 움직여도 되는 또 다른 K가 이미 존재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순간 이미 K가 될 수 있는 값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지. 그러면 이 상황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두 개를 만나는데 그 K가 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저는 딱 지나게. 정확해. 그래서 저렇게 딱 한 점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그 특이점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고 이 그래프에서 누가 봐도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 점을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랬을 때 가장 생각하기 편한 상황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K가 여기에 탁 하고 맞물린 상황이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다 라고 해볼 때 마이너스 K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밑에 있어야 돼. 즉 오른쪽 그래프랑은 무조건 한번 만나야 되고 왼쪽 그래프랑은 무조건 안 만나야 한다는 뜻이지. 괜찮아?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K를 이 꼭지점에 탁 맞추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교점이 두 개 이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의 개형이 이 파란색처럼 왼쪽 그래프가 더 꼬리를 말고 많이 내려갈 수 있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K가 여기 들어가지만 마이너스 K는 이 밑에서 왼쪽 그래프랑 만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특이점의 상황을 포착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포착을 했으면 값을 잘 써주면 돼요. 여기가 K가 되는데 이 K라는 점은 결국에는 우리가 X에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되는 지점이니까 둘 다 K는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2의 A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괜찮지?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마이너스 K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은 한 그래프에서만 만나요. 다른 한 그래프에서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프의 만남을 조절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요 점근선이지.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반드시 한번 만나야 되고 왼쪽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만나면 안 되니까 K 값은 요 두 점근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K의 범위는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2의 a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 양변을 뒤집어주면 k는 2 빼기 2의 a보다는 작고 2 빼기 2의 마이너스 a보다는 크게 되겠지. 두 번째,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래프랑 만나고 오른쪽 그래프랑 안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k라는 값이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그래프의 대소 공개가 이렇게 바뀌겠지. 마이너스 k는 이 녀석 2의 a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부호를 뒤집어주면 2 빼기 2의 마이너스 a보다는 작아야 되고 2 빼기 2의 a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써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신 우리는 요 녀석을 k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k를 이 안에 집어 넣어주면 요런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집어 넣어주면 요런 걸 얻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 부등식을 푸는 건 할 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두 부등식을 만족할 때 얘 또는 얘잖아. 그러면 1번 케이스나 2번 케이스 모두를 다 풀어봤을 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 요것만 한번 지금 계산을 해볼게요. 저거 두 개 다 만족시켜야 돼요? 아니, 둘 중 하나. 왜냐면 1번 케이스일 수도 있고 2번 케이스일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나눠. 그러면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요 식을 1번, 요 식을 2번이라고 해요. 그러면 1번식을 그대 공식을 통해서 풀어주면 2의 베이스 얘는 결국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분의 1의 꼴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의 꼴이 되고 정리는 루트 2분의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부등식입니다. 두 번째, 이 녀석도 결국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2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부등식이니까 2의 a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근을 알고 있으니까 1번식의 해를 몽땅 써주면 1번식 두 개는 동시에 성립해야 하는 연립 부등식이지. 그래서 교집합을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서 얘보다는 바깥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2의 a 1 플러스 루트 2분의 1번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서 2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아야 한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하면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이 녀석이 1번 케이스의 최대값이 되겠지. 두 번째, 최소값을 구하면 이거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커야 하니까 불가능해. 1 플러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으면서 2 플러스 루트 2분의 1보다 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최대값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두 번 풀 필요가 없는데 이 식을 정리하면 결국 부등호의 양변만 바뀐 결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등호의 양변을 각각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랑 방향이 반대고, 얘는 얘랑 방향이 반대고, 얘는 이 녀석과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면 반대의 범위를 쳐주면 돼요. 2의 베이스는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거나 혹은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수보다 크면서 2 마이너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최대값을 찾았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와 최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면 1 플러스 루트 2분의 1보다 크면서 2 플러스 루트 2보다 작을 때 최대값을 의미해서 보겠지. 두 번째,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으면서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커야 되니까 얘가 최소값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최대와 최소, 그리고 여기서의 최대 중에 뭐가 더 크냐 혹은 뭐가 더 작냐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이 녀석이 최소, 이 녀석이 최대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각 m과 n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2의 m승과 2의 라지 m승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해서 곱해주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문제 푸는 과정을 모두 다 들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 요 특이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그리고 아까 잘 판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특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판단하는 과정 이런 거 정도는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 5번은 어떠니? 이거는 쉬웠어. 오케이 6번 6번도 괜찮았어. 괜찮았어? 네. 오케이 그냥 이거는 한 번에 답이 뭐예요? 3번 4 4? 4 아, Q가 있는 거죠? 응? 아니 방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1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하고 곱해주면 2 곱하기 4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야. 최소. 최소? 내가 이게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식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식이고 다른 식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식이었잖아. 그래서 1번 케이스가 그래서 요게 이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가 안 돼. 이렇게. 그러면 공통회를 몽땅 다 써주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합쳤을 때는 2n 요거 하나만 살아남고 이 녀석을 합쳤을 경우에는 얘랑 얘보다 작고 그러면 이거는 얘보다 크면서 이거다. 이렇게 되니까 얘가 최소 얘가 최소 저 경우는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인데 저기서만 최소 최대를 이렇게 빼도 돼요? 아 그렇지 결국 요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전체 케이스잖아.
결국 이게 가능한 게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되고요. 네. 두 번째 케이스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케이스 말고는 없지. 네. 그러면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그 중에서 더 큰 게 전체 케이스의 최대가 되고 그 중에서 더 작은 게 전체 케이스의 최소가 되겠지. 그러면 요 모든 케이스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요 친구, 제일 큰 게 요 친구니까 요거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괜찮아? 근데 이 문제는 한번 경험을 시켜보고 싶어서 한 거지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저거 그래프 그려보는 거 모르는 그래프 이제 한번 알려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시험 리뷰들 보고 하자. 네, 태광고 시험지 보셨어요? 봤어. 어려워요? 적당히 모의고사 조금 섞여 있고. 적당히요? 어. 저희 학교 시험 보고 엄청 놀라실 것 같아요. 왜? 너무 쉬워서. 태광고 엄청 어려워. 아 그래? 다른 여기 주변 학교도 태광고보다 훨씬 쉽지. 괜찮아. 어차피 상대평가야. 자 오늘은 삼각함수에서 좀 도형 파트를 여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서 마지막 토픽으로 한번 쭉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삼각함수의 정의 파트에서 도형이라고 하면 단위원에서 어떻게 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에 알맞게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문제 826번 한번 보시죠. 지금 마크를 안 가지고 아 그래? 괜찮아. 문제를 써줄게. 자 그러면 이렇게 단위원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사분면 위에 점 Q가 있대.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라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 값을 구하시. 먼저 이 세트는 뭐예요? 2세타? 아 2Q 23. 아, 이 큐에 저게 포함이 된다고요? 그치? 점 P는 무조건 이사분면이야.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분의 y와 y분의 x의 값이 주어졌는데 얘가 단위원인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녀석은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자, 그럼 어떤 수랑 어떤 수의 역수를 더해서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2차 방정식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 다 정리를 하고 약분까지 깔끔하게 해주면 3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이 친구 인수분해 돼? 안 되지. 그럼 저 사인, 코사인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했어? 저기 플러스니까. 저는 좀 탄젠트를 안 썼어요. 사인이나 코사인으로만? 네. 그럼 그렇게 해볼까? 그러네. 이게 조금 더 괜찮겠네. 그러면 저 녀석은 통분을 방어해줄 수가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 분의 1은 마이너스 3 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일 때 여기서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8분의 3인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양변을 더해주면 1 플러스 4분의 3이 우리가 찾고 있는 값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루트 7인데 이 녀석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제2사분면에 있으니까 사인은 플러스고 음. 코사인이 마이너스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은 플러스. 그치. 그렇게 4분면까지 이용해서 부호까지 확정을 지어주는 거지. 괜찮니?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식을 바로 다이렉트로 주면 풀 수 있는데 도형을 갑자기 연기를 해서 주니까 이게 조금 힘든 친구들이 많고요. 이렇게 도형을 바로 사인 코사인을 연기하는 거 이것도 조금 연습을 해주고 다음에는 850번 문제. 문제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요각도가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첫 번째 OB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그렸대. 그러면 부채꼴이 또 빗변으로 만나는 점이 있겠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그렸대. 그리고 또 여기서 부채꼴을 그리는 거야. 네. 그랬을 때 요 애매하게 생긴 부채 모양의 넓이가 4,8일 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삼각형이요? 요 A, O, B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그럼 저기 넓이가 다 파예요? 응. 저기 비근쳐져 있는데. 아. 잘못 계산하고 있었어. 아이고. 모르겠어. 보면 내가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게. 그러면 이만큼도 반지름이니까 A가.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 루트 2분의. 그치? 그치? 그러면 우리 반지름 알고 중심각 알고 변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부채꼴의 넓이인 저 4파이라는 녀석 2분의 1의 각도는 둘 다 4분의 파인데 차이가 나는 건 반지름의 제곱이 하나는 a제곱이고 하나는 2분의 a제곱이어서 그 차이가 4파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약분하고 넘겨주면 32분 2분의 a제곱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잡고 있는 반지름 a는 8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8이니까 요만큼이 8이라고 했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2가 되겠지. 그래서 항상 삼각비 들고 다니고 그런 다음에 미지수로 표현했을 때 다른 값들을 삼각함수 혹은 삼각비로 표현하는 것들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도 비슷한데 얘는 반지름을 줬어. 반지름이 4도. 그런 다음에 중심각도 30도라고 줬어. 그런데 요 애매하게 반원을 내접시켜놓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게 요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를 빼면 얼마가 나오냐? 요거를 궁금해 하고 있어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랑 완전히 흐름이 똑같아. 보면 뭔가 길이 혹은 정보가 주어져 있고 각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도형적 성질을 파악한 다음에 넓이를 표현하는 거지.
마이너스 어떻게까지 해봐? 저기 원의 중심을 하나 잡고 OB에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네. 오 맞아.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또 하나 더 그어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네. 먼저 첫 번째 그 선에서 삼각비로 그 선을 R로 준 다음에 위쪽 선에 루트 3 R로 아래쪽 선에 2 R로 주고 그 다음에 옆에 만들어진 삼각형에서 는 2랑 그 직선을 2로 주고 여기? 네. 2? 네. 2? 숫자 2? 네. 그건 아니지. 여기가 4야. 2는 여기가 1. 여기는 몰라. 아마 그것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됐고 사실은 다 풀었어. 자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야? 4 마이너스 2. 반지름이죠. 네. 그러면 3R이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 나오고 각도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는 30도짜리고 각 모듈의 반지름이 4인 거라서 2분의 1의 반지름 곱하기 세타.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3분의 4죠. 그러면 2분의 파이의 반지름이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조작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삼각비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데 여기까지는 알을 모르잖아. 그랬을 때 마지막 조각을 합쳐서 전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 도형 구성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익숙해지면 좋다. 괜찮지? 자 그러면 마지막 똑같이 삼각비를 쓰는 건데 이번에는 단위원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로 주어져 있고 이 5는 다 단위원이야. 그랬을 때 삼각형 APH의 값을 구하세요. 5분의 2로 주고 5분의 2루트.
해봤니? 네. 나왔어? 네. 해봤다며. 해봤는데 안 나왔어요. 어디에서 먹혔어? 처음부터 모르겠어요.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직각 삼각형이니까 밑변하고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네. 그랬을 때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만큼이랑 요만큼만 알아야 돼. 네. 자, 그랬을 때 이 길이는 얼마? 삼각함수로 나타내면 5? 5. 네, 5. 단위원 안에 있는데 이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가 뭐라고? 일단 삼각함수로 나타내면 알겠지. 숫자의 값을 찾기 전에 여기가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네. x 좌표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지. 네.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코사인과 사인을 이 녀석으로 구해볼 건데 탄젠트가 주어졌을 때 사인과 코사인 어떻게 구할까? 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냐? 네. 요 길이가 1이지. 요 길이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더할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일 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 각도는 2, 3분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네, 코사인이 마이너스고 사인은 플러스. 네. 근데 값은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탄젠트가 주어졌을 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해요. 자, 여기가 세타이고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고 코사인 값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이 녀석을 조금 보기 쉬운 비율로서 바꿔요. 얘를 내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로 써볼게. 그러면 저 삼각형은 x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5고 y 좌표가 2일 때의 r과 x 값이 다시 x와 y 값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비율을 받지. 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아래 밑변이 루트고 높이가 2야. 빗변의 길이는 얼마? 3. 그렇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는 3분의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간단하게 삼각비로 그려주기만 하면 r값과 x, y가 모두 나오니까 삼각함수의 값도 모두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값들을 다 대입을 해주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3분의 루트 5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마저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 더하기 9분의 루트 5가 나오게.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합시다.